고전 매트릭스 동영상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는 홍세태의 김영철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작가와 작품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철전은 숙종 때의 시인 유화 홍세태의 작품입니다. 일설에 따르면 홍세태는 노비 출신이었는데 그의 글재주를 아낀 권문세가의 문인들이 그를 면천시켰다고 합니다. 홍세태는 1682년 통신사의 일원으로 일본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중인들의 시를 모아 해동유주를 편찬하기도 했으며 문집으로는 유화집이 있습니다. 김영철전은 유화집에 실려 있습니다. 김영철전은 도원수 강옥립 부대의 일원으로 사루후 전투에 참여했다가 후금의 포로가 되고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긴 끝에 고향으로 돌아온 김영철의 인생 역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사루후 전투는 한자로 표기하면 심하전투라고 하는데 한창 부상하던 후금의 누르하치에 대항해 1619년 2월 조명연합군이 후금과 심하에서 맞붙은 전투입니다. 이처럼 김영철전은 17세기 전반 청으로 국호를 고친 후금의 세력 확장과 병자호란 및 명청교체기에 잇따른 전쟁 등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전에 등장하는 인물들 또한 대다수가 실제 인물입니다. 읽기 포인트 첫 번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영철.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지역은 여러 차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우선 1592년 발생한 임진왜란에서 조선, 일본, 명이 싸웠습니다. 이어 건주의 여진족이 후금을 세우고 명을 공격하는 전쟁을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임진왜란 때 명의 도움을 받았던 조선은 명을 위해 군대를 파병해야 했습니다. 1619년 3월 만주 심하에서 조명연합군은 후금의 군대와 싸워 대패했고 강옥립이 이끈 조선군은 잇따른 패전으로 후금에 항복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 후금은 명실상부하게 명을 대체하는 동아시아의 패자로 부상하고 동북지역을 장악한 후 국호를 청으로 고치고 정면연과 병자년에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조선을 굴복시킨 후 청은 이후 명에 남은 세력들을 복속시키기 위해 크고 작은 전쟁을 벌였고 조선은 어쩔 수 없이 청을 위해 파병해야 했습니다. 김영철의 생애는 정확히 이 시기를 관통합니다. 1600년에 평안도 영유원 중종리에서 태어난 영철은 임진왜란 직후 남쪽 지방의 참상과 혼란을 소문으로 들으면서 자라고 당시 요동치던 대륙의 판세에 불안의 시기를 보냈을 것입니다. 19세가 되었을 때는 걱정하던 일이 현실이 되어 외국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영철이 그의 작은 할아버지와 함께 출병하는 소설의 첫 장면은 심화 전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그는 포로로 잡혔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후금인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도중에 가족을 꾸리기는 했으나 조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탈출을 거듭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13년 만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청나라를 위해 몇 차례 출병해야 했고 돌아와서는 전쟁이 또 일어날까 두려워하면서 성을 쌓고 지키는 일에 자원합니다. 영철이 20살에 참여한 전쟁은 40살 즈음에 끝나기는 했지만 그는 남은 평생을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읽기 포인트 두 번째, 가족을 만나기 위해 가족을 버리다. 심화 전투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영철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13년간 중국에 거주하면서 건주에서 만주 여성과 금주에서 명나라 여성과 결혼해 각각 두 아들을 얻습니다. 두 차례나 가정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철은 고향 땅의 가족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중국을 탈출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국에 대한 애정과 귀환을 향한 집념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영철이 그곳에서 꾸린 가정을 버리고 탈출을 거듭하며 기어코 조선으로 돌아와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영철이 말을 훔쳐 타고 건주를 탈출할 때, 또 몰래 배에 숨어 등주를 탈출할 때 영철의 무사 귀환을 바라면서도 동시에 남은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영철은 그렇게 돌아가기를 꿈꾸었던 고국에서 남은 평생 건주와 등주에 남겨진 가족을 그리워하고 미안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중국에서 조선의 가족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조선에서는 건주와 등주에 두고 온 가족 때문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영철은 가난 속에서 할 일 없이 늙어가며 가슴속에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성 위에 올라가 북쪽으로는 건주를, 남쪽으로는 등주를 바라보았다. 그러고 있노라면 서글픈 생각에 눈물이 떨어져 옷깃을 적셨다. 라는 글에서 볼 수 있듯이 건주와 등주에 두고 온 처자식이 있는 한 영철의 완전한 귀환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읽기 포인트 세 번째, 국가는 영철을 위해 무엇을 했을까? 영철의 국가는 영철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을까요? 영철은 20살부터 국가의 명령으로 남의 나라 전쟁에서 싸워야 했지만 포로가 되어서 국가의 도움은 없었습니다. 운이 좋게 포로에서 풀려났지만 오랑캐 땅에서의 탈출은 온전히 영철의 몫이었습니다. 귀환 해에는 어땠을까요? 영철이 만주어와 중국어에 능통하다는 이유로 전투가 있을 때마다 차출되었습니다. 병자호란 때에는 영의원의 현령을 도와 가도에서 청나라의 말을 통역하고 1940년 계주 전투에서는 임경업 장군을 도와 명에게 몰래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1941년 금주 전투에서는 유림 장군을 따라 종군하며 청의 홍타이지에게 승전 축하 인사를 해야 했지만 그를 위한 보상과 예우는 따로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약 300년 뒤에도 이런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식민지 조선인 그 누구는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차출되어 일본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나라가 독립한 이후에도 두 강대국 간의 이념적 대립의 한 축에 서서 싸워야 했고 다시 또 베트남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참전해야 했습니다. 1619년의 심화전투, 1637년의 병자호란, 1640년 41년의 계주와 금주전투에 참여한 17세기의 필부 김영철은 1941년의 태평양전쟁, 1950년의 한국전쟁, 1960년의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20세기의 그 누구일 것입니다. 고전 매트릭스 김영철 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